안녕하세요, 오피디입니다. 오늘은 워렌 버핏이 뭘 좀 사고 팔았는지 또 보겠습니다. 이거 OPD 채널이에요. 구독자 알람 해주세요. Let's do it. 시간이 굉장히 빠른 것 같습니다. 별로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한 쿼터가 지나서 워렌 버핏이 뭘 사고 팔았는지 좀 리뷰할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이게 한 3개월에 한 번씩 오는데 며칠 전에 한 것 같은데 다시 또 워렌 버핏의 13F를 리뷰할 시간이 왔습니다. 오늘은 워렌 버핏의 13F를 좀 리뷰하고요.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또 다른 투자자 빌 에크맨 것도 좀 보겠습니다. 먼저 워렌 버핏이 뭘 좀 샀는지 좀 보겠습니다. 보시면 도미노 피자를 좀 샀습니다. 재밌죠? 도미노 피자를 샀는데 산 양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0.21% 정도 샀습니다. 포트폴리오에. 그래서 제가 보니까 한 500밀리언 좀 넘게 산 것 같아요. 그리고 풀 코퍼레이션을 좀 샀고요. 그리고 헤이코 코퍼레이션을 샀는데 그 두 개는 0.06, 0.01. 그러니까 워렌 버핏이 샀다기보다는 그냥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좀 산 것 같아요. 이렇게 샀습니다. 그럼 뭘 좀 팔았는지 볼게요. 역시 또 애플을 팔았습니다. 많이 팔았어요. 3.85%가 줄었습니다. 전체 포트폴리오에 엄청난 양을 팔았고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엄청나게 팔았습니다. 2.79%를 팔았어요. 그 두 개를 계속해서 팔고 있습니다. 제일 많았던 주식이기도 하고, 그리고 다른 거에 비해서 갖고 있었던 시간이 짧은 그런 회사들입니다. 어맥스나 그런 거는 굉장히 오래 갖고 있었죠. 몇십 년을 갖고 있었고, 코카콜라도 몇십 년을 갖고 있었는데 이 애플이나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갖고 있은 지가 10년이 채 안 됐습니다. 그래서 두 개를 팔았어요. 그리고 리버티 시리어스 XM도 팔았고요. 리버티 시리어스 XM GR 그것도 팔았습니다. 두 개를 하여튼 팔았어요. 그리고 플로렌데커 요것도 산지 1년 됐나? 요것도 팔았습니다. 역시 워렌 버핏은 지금 좀 줄이고 있습니다. 산 거보다는 판 게 훨씬 더 많습니다. 뭘 갖고 있는지 전체 포트폴리오를 좀 보겠습니다. 보시면 애플이 아직도 그래도 1등입니다. 갖고 있는 마켓 발류가 한 70빌리언 정도, 69.9빌리언인데 하여간 그 정도 갖고 있고요. 그럼 70조. 1,000원이라고 했을 때 1달러가. 그리고 두 번째가 아멕스. 그리고 세 번째가 아직도 뱅크 오브 아메리카입니다. 그렇게 많이 팔았는데도. 그리고 코카콜라 그 밑에 거는 다 비슷하게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밌는 거는 시리어스 다 팔았고요. 그리고 플로렌데커도 다 팔아서 없습니다. 그 외의 것은 전혀 움직이지가 않았어요. 워렌 버핏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팔고 있습니다. 글쎄요, 한 1년째 팔고 있는 것 같아요. 한 4번에 걸쳐서, 4쿼터에 걸쳐서 애플과 뱅크 오브 아메리카를 팔고 있습니다. 제일 많이 갖고 있었던 애플을 엄청나게 팔고 있고요. 그리고 굉장히 좀 어그레시브하게 사고 있었던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좀 많이 팔았습니다. 그 두 회사는 제일 좀 많이 갖고 있었긴 했지만 갖고 있었던 기간이 그렇게 길진 않았죠. 그리고 악시덴탈도 좀 많이 사들였는데 이번 쿼터에는 사지 않았습니다. 확실한 건 워렌 버핏은 지금 캐시를 모으고 있는 것 같아요. 갖고 있었던 양을 팔고 포트폴리오를 굉장히 정리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확실치는 않지만 개인적인 생각에는 나쁜 때가 와서도 아니고, 그리고 또 텍스 때문에 좀 팔았다 그러는데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아멕스나 이런 거 같이 30년 갖고 있으면 텍스 걱정 안 해도 되는데 그렇지는 않고 있고, 그렇다고 그래서 애플이 나빠서 다 팔았다 그렇게 볼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애플과 그리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갖고 있는 포트폴리오의 1등과 3등을 하고 있기 때문에 회사가 나빠져서 팔았다 그렇게 생각하기도 좀 힘듭니다. 아무래도 포트를 정리하고 캐시를 많이 갖고 있는 이유는 회사를 물려줄 때가 되어서 조금 더 캐시 보유량을 늘리고 다음 CEO가 좀 마음껏 투자를 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게 아닌가 생각이 되어지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자기가 죽으면서 이렇게 승계를 하게 되고 뭘 하게 되면서 굉장히 좀 세금을 많이 낼 것 같은데 그런 거를 좀 정리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조금 해봅니다. 어쨌건 저쨌건 캐시를 많이 가지려고 노력을 하는데 회사가 나빠서나 아니면 시장이 안 좋아질 것 같아서는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로 좀 볼 거는요, 빌 에크맨입니다. 지금 팔고 있는 워렌 버핏에 비해서 빌 에크맨이 보이고 있는 거는 굉장히 좀 다른 그런 스탠스를 보이고 있습니다.
먼저 빌 에크맨이 뭘 사고 팔았는지 좀 보겠습니다. 먼저 산 걸 볼게요. 보시면 브룩필드 콜포레이션을 엄청나게 많이 사들였습니다. 자기 포트폴리오의 10% 이상을 사들였어요. 굉장히 어그레시브하게 산 거죠. 뭐 이 사람도 한번 살 마음을 딱 가지면 엄청나게 사들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바로 나이키예요. 나이키를 저번 쿼터에 조금 사들였어요. 많이는 아니고 전체 포트폴리오의 뭐 한 1%인가 2% 정도 사들였는데 요번에는 거의 뭐 한 4배 정도를 더 사들였습니다. 그래서 전체 포트폴리오의 거의 9%를 사들였어요. 엄청난 양을 사들였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시포트 엔터테인먼트 그리고 시포트 엔터테인먼트 그룹 요걸 좀 사드렸습니다. 이건 아마 아시아 쪽 그쪽 뭐 회사인 것 같아요. 그리고 좀 판 게 있습니다. 판 거를 보게 되면 힐튼 월드와이드를 많이 올려서 팔게 됩니다. 이 힐튼 같은 경우는 팬데믹이 오고 많이 좀 사들였는데 이제는 팔 때가 돼서 파는 것 같아요. 뭐 굉장한 뭐 수익을 보고 파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레스토랑 브랜드도 팬데믹이 딱 터지고 조금 있다가 사들인 브랜드죠. 그 회사죠. 그런데 그것도 좀 팔았고요. 그리고 카네디안 패시픽 레일로드 이거는 이제 그 기차 회사인데 이것도 조금 팔았어요. 그렇지만 많이 팔지는 않았습니다. 한 1.46%. 아무래도 사는 거를 더 사기 위해서 판 것 같아요. 돈을 좀 더 그쪽에다 투자하기 위해서. 전체적인 포트폴리오를 보겠습니다. 이 사람은 이게 갖고 있는 게 전부입니다. 그래서 뭐 몇 개의 회사가 없어요. 보시면 지금 갑자기 요번에 사들인 브룩필드 콜포레이션이 포트폴리오의 1등이 됐어요. 엄청나게 사들인 거죠. 전체 포트폴리오의 13.3%가 됐습니다. 그리고 뭐 힐튼은 조금 팔았는데도 아직도 전체 포트폴리오의 2등이고요. 그리고 치폴레 요것도 뭐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QSR 이게 레스토랑 브랜드인데요. 요것도 좀 계속 갖고 있고요. 요것도 뭐 좀 팔았는데도 아직도 넘버 4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하워드 휴스 홀딩스. 요거는 이제 힐튼 계열의 호텔 그 주식입니다. 그것도 이제 갖고 있고요. 그래서 힐튼 뭐 인터내셔널 좀 팔았는데 사실 힐튼을 많이 갖고 있어요. 요것도 힐튼 계열 그 주식입니다. 그리고 다음이 바로 나이키입니다. 나이키가 원래는 갖고 있었던 게 한 2% 정도 됐는데 지금은 전체 포트폴리오의 11%가 됐어요. 그래서 캐네디안 레일웨이나 아니면 구글 그거보다 좀 더 많이 갖고 있습니다. 뭐 구글 같은 경우는 두 가지의 스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걸 합하게 되면 지금 뭐 빌 에크맨이 제일 많이 갖고 있는 회사가 바로 구글이죠. 그래서 보시게 되면 엄청나게 많은 양을 사들였습니다. 빌 에크맨은 굉장히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어요. 지금 이때다. 뭐 요런 마인드로 투자를 했습니다. 거의 뭐 몇 빌리언 달러, 한 3, 4빌리언 달러를 통 크게 썼습니다. 갖고 있는 돈이 워렌 버핏처럼 많지가 않기 때문에 뭐 조금 많지 않다고 좀 이상한데 하여튼 수십조에 비해서 뭐 수조는 좀 작죠. 어쨌건 많은 돈을 빌 에크맨이 엄청나게 투자를 했습니다. 나이키 같은 경우도 조금 산 것 같았는데 요번 쿼터에는 뭐 저번에 샀던 것보다 4배의 양. 그래서 지금 갖고 있는 게 1.4 빌리언 달러 정도로 갖고 있고요. 그리고 브룩필드 같은 경우도 지금 갖고 있는 전체 양이 1.7 빌리언 달러가 이제 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공격적으로 많이 사고 있습니다. 한편에서는 지금 뭐 연준금리가 이렇게 내려가니까 조금 위험할 것 같다. 그래서 많이 팔고 있는 기관들도 있고 굉장히 캐시 보유량을 늘리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뭐 워렌 버핏도 그러고 있지만 그래서 그런 것 같진 않다는 개인적인 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어쨌건 많은 사람들이 좀 이렇게 좀 지춤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빌 에크맨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사들이고 있습니다. 저는 약간 빌 에크맨 쪽이에요. 왜냐하면 롱텀으로 봤을 때 좀 떨어져 준다면 더 사면 되는 거고요. 지금 봤을 때는 약간 소프트 랜딩이 오지 않을까. 연준금리를 이렇게 낮춰도 조금 굉장히 좀 안정적으로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약간 빌 에크맨처럼 지금 좀 사야 되겠다 해서 저도 좀 샀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나이키를 좀 샀고요. 그리고 유니티를 조금 샀고 갖고 있었던 회사들도 좀 이렇게 애드한 회사들이 꽤 있습니다. 어쨌건 좀 공격적으로 투자하는 빌 에크맨. 제가 빌 에크맨을 좋아하는 이유가 투자를 엄청나게 잘하고 이 사람 같은 경우는 가치 투자자지만 굉장히 롱텀으로 투자하고 있어요. 뭐 치폴레 같은 경우도 갖고 있은 지 벌써 뭐 10년 정도가 됐고요. 그리고 힐튼 그리고 뭐 CP 그런 거 다 보면은 10년 정도는 꼭 가져가는 그런 투자자입니다. 그래서 좀 샀을 때 많이 사서 오래 가져가고 회사가 좀 이렇게 성장할 기회를 주는 그런 투자자라서 굉장히 마음에 들어 하는데
이 사람은 또 워렌 버핏보다는 굉장히 좀 다른 투자도 합니다. 뭐 해지를 건다든지 아니면 요번에 그 팬데믹이 오면서 해지 걸어서 아마 100밀리언도 안 돼. 400밀리언이야. 100밀리언인가. 하여간 굉장히 작은 돈은 아니지만 그런 돈으로 2 빌리언 달러를 번 사람이에요. 몇 개월 사이에.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좀 그런 투자도 하기 때문에 제가 좋아하는 투자자입니다. 이 빌 에크맨은 나이키를 요번에 처음 사는 게 아닙니다. 빌 에크맨 같은 경우는 나이키를 2017년도에 샀다가 좀 많은 이득을 보고 팔았어요. 그때 당시만 해도 빌 에크맨의 그 투자하는 사이즈가 지금같이 크지는 않았어요. 어쨌건 보시게 되면 이 빌 에크맨이 하는 퍼싱 스퀘어에서 한 5.8 밀리언 쉐어를 갖고 있었어요. 2017년도에. 그리고 팔았습니다. 프로핏은 100밀리언 달러 정도, 그러니까 한 1000억 정도 되죠. 그렇게 프로핏을 보고 팔아서 아마 빌 에크맨에게 이 나이키는 그렇게 막 생소한 회사는 아니고 계속해서 보고 있는 회사인 것 같아요. 빌 에크맨이 그 캐네디안 레일로드 거기에 투자할 때도 옛날에 투자했다가 팔았다가 다시 투자하게 됩니다. 옛날에는 약간 사이즈가 작아서 아마 있었던 그 투자자들 같이 했던 그 인베스터들에게 돈을 나눠주기 위해서는 좀 팔고 다시 사고 뭐 이랬어야 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은 뭐 덩치가 커져서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어쨌건 빌 에크맨 같은 경우는 나이키가 그렇게 뭐 생소한 회사는 아니다 생각됩니다. 근데 지금 뭐 이 주식이 많이 오르고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좀 나쁜 기간이 올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소프트 랜딩을 할 것이다 라는 사람들도 있고 지금 뭐 주식시장이 굉장히 좀 과열돼 있다 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고 또 아니다 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뭐 아직까지는 주식시장이 굉장히 좀 과열돼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제가 가져온 그래프 몇 개를 보겠습니다. 이거는 모닝스타에서 가져온 그래프고요. 모닝스타에서 내놓은 이런 리포트입니다. 보시게 되면 이제 모닝스타의 레이팅, 그러니까 얼마나 비싼지, 싼지를 좀 이렇게 모닝스타 내에서 리포트를 내고 이제 애널라이즈를 한 다음에 이렇게 별표를 주는데 별표 하나는 굉장히 비싼 회사, 별표 2개는 그냥 좀 비싼 회사, 별표 3개는 그냥 적당한 가격, 별표 4개는 좀 싼 회사, 별표 5개는 엄청나게 싼 회사, 뭐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모닝스타에서는 그래도 지금 싼 회사들이 더 많고 중간에 있는 회사가 중간에 있다. 그래서 과열된 것 같지는 않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제일 비싼 거와 제일 싼 거를 보게 되면 6%와 8%인데 그래도 싼 게 더 많고요. 그리고 조금 비싼 거와 좀 싼 거 비교하게 되면 20%와 29%예요. 그렇기 때문에 좀 제대로 반열이 돼 있고 지금 시장은 그렇게 과열된 게 아니라 약간은 그래도 쌓이는 상태다라고 볼 수가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다음은요. 지금 세계에서 제일 큰 회사 10개를 보면 어떻게 좀 이게 좀 비싼가 싼가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데요. 지금 제일 뭐 핫한 회사는 엔비디아죠. 엔비디아 투자를 못했어요. 놓쳤습니다. 옛날에 리뷰도 했었는데 어쨌건 지금 뭐 제일 마켓캡이 높은 회사는 엔비디아입니다. 그래서 3.6 트릴리언 달러의 엔비디아인데 그 엔비디아조차도 조금 비싸지만 조금 비싼 거다. 아주 비싼 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돈을 그만큼 벌기 때문에. 그리고 애플 같은 경우도 아주 비싼 건 아니고 조금 비싸다. 그래서 별표 2개를 받았고요. 재밌는 건 마이크로소프트와 알파벳입니다. 이 2개는 지금 하나는 3.1 트릴리언 달러고 하나는 2.2 트릴리언 달러인데 그래도 지금 싼 거다. 지금 사면 싸게 사는 거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다음 4개는 아마존, 사우디,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의 그 오일 회사죠. 그거 그리고 메타, 그리고 버크셔 해서웨이. 요거 같은 경우는 그냥 제 가격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엄청나게 올랐는데도. 그리고 다음은 이제 테슬라, 그리고 브라드컴인데 그 2개는 조금 비싸다. 버는 거에 비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10개의 회사를 봐도 싼 게 많고요. 아주 비싼 거는 뭐 4개밖에 없습니다. 엔비디아, 애플, 테슬라, 브라드컴. 그것도 뭐 굉장히 비싼 건 아니라 조금 더 가격이 올라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돈 버는 게 많으니까. 그리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싼 회사들이 좀 더 많고 비싼 회사들보다. 그리고 중간이 제일 좀 많기 때문에 지금 시장은 그렇게 과열된 게 아니다라고 모닝스타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닝스타 같은 경우는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굉장히 좀 보수적이고
생각하는 게 좀 이렇게 뒤로 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과열된 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 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좀 싼 회사를 많이 좀 투자를 하려고 하고 있어요. 뭐 S&P 500나 다른 회사들은 굉장히 좀 지금 신고가를 계속해서 갱신하고 있지만 그래도 잘 찾아보면 좀 싼 회사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 올라가는 회사를 지금 갖고 있어야 되겠다. 아직 팔 때는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빌 에크맨, 워런 버핏. 워런 버핏은 팔고 있고 빌 에크맨은 사고 있습니다. 재밌는 시장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재밌는 투자하고 또 성투하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오피디였습니다. 감사합니다.